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며칠 동안 국진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나마 존재감이 없었는데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근데 주목을 받는 게 좋은 쪽으로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매일매일 사고를 치면서 진짜 쟤네들 정말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심각한 건 김웅이죠. 저는 이 김웅의 이 발언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게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 성범죄자는 굶주린 맹수다.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치매가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더 높일 수 있다. 전자폴자 반대하고 조두수법 반대한 거죠. 이 조두수법 반대한 논리가 이거예요. 근데 정말 이 정도의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쯤 이제 법세련이나 이런 온갖 그 단체들 나와갖고 고소고발하고 정의당 피켓 들고 둘째 매갈이고 유호정이고 다 튀어나올 것이고 여성단체 김재련이고 다 나올 거예요. 조중동은 난리가 날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에 있는 여성계 의원들도 나와갖고 사과하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투나 성추문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이 여성단체 매갈 이 페미나 이런 애들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요. 오로지 민주당과 민주당 진보 인사들한테만 얘네들이 난리가 나요. 국진당이나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얘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논평 자체를 안 하잖아요. 논평하는 것도 입이 아픈 거야. 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이대는 성인지 감수성 2차가에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잖아. 얘네들 정말 성인지 감수성 있는 애들 맞아요? 얘네는 진짜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애들 맞냐고요. 내가 볼 때 얘네는 이 성이라고 하는 걸 매개를 그냥 정치 투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얘네는 해석이 안 돼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이 페미나 이 매갈들이나 소위 여성단체라고 하는 애들의 정치 성향이 국진당 쪽이던가. 겉으로는 진보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국진당 지지자들인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같은 동료애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은 이상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관될 수 있나. 매번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민주당 여성계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나마 여성계에서 여성계가 아니죠. 대변인이 논평했죠. 여성계 의원들도 조용해요.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해. 그리고 이 김웅은 진짜 얘는 진짜 싸가지 바가지인 게 얘는 조두순법도 반대했지만 세월호 법도 반대했고 국립소방병원법도 반대했어요. 그리고 얘는 진짜 홀딱 깨는 게 뭐냐면 BTS 군대 보내는 거 병역법도 반대하는 2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면제라는 사실이에요. 본인은 군대를 안 갔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윤희숙도 그렇고 뭐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이런 애들 지금 막 문재인 대통령 가지고 국민 보고 임대주택 살라는 거야. 13평에서 14명이 살라는 거야. 하면서 막 이게 난리치잖아요. 세상 돈 많은 애들이 뻔히 공급 확대론자들이고 재건축 규제 풀고 세금 줄이고 부자 세금 줄이고 불로소득 늘리고 이런 정책 옹호하는 애들인 거 뻔히 알면서 마치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대통령을 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인간들의 모순에 대해서 짚어주는 언론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대통령을 까니까 그냥 그대로 아무런 여과 없이 쟤네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간 그전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도 실어주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언론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박원순한테 안희정한테 그 탁현민한테 했던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김웅은 지금 가루가 되어야지 맞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쟤네들끼리의 카르텔은 늘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둘째 매갈 장혜영 같은 경우 보면은 얘가 이번에도 정말 활약을 많이 하는데 장혜영이나 유호정을 통해서 특히 장혜영이 좀 심각한데 정의당은 계속해서 반대만 하면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는 반대를 하면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켜서 신문에 자기 이름이 실리는 이런 정당으로 완전히 그냥 하락시켰어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민주당이 하는 거라든가 이 정부를 반대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공수처법 기권하면서 민주주의의 절차 아닌 건 아니에요. 당론을 어긴 건 맞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요. 이랬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이제 강제 종료하는 투표를 어저께 했잖아요. 180석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정의당의 도움이 절실했죠. 왜냐, 187석이 모을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반란표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정의당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장혜영이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싫다고 하면서 그 필리버스터 종결에 아예 불참해버렸어. 뭐라고 했냐? 소수 의견의 보장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얘네는 주옥순의 인권이라든가 이 국진당의 소수 인권은 다 존중하면서도 정말 이 검찰이나 사람들의 그 검찰에서 당하는 이런 인권 윤리나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정말 성인지 감수성이나 인권 감수성, 여성 감수성이 있는 애들인지 묻고 싶은 거죠. 이 장혜영 같은 애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만약에 대화가 막 불가능한 식충 매개인이 대한민국에 침공을 했어요. 지구에 침공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저 외국인을 물리치려고 총칼 들고 집에서 호미 들고 죽창 들고 일어나고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거야. 어쨌든 간에 저 외국인을 물리쳐야 되잖아. 지구를 지켜야 되잖아. 근데 어떤 이 단발머리 여자가 나타납니다. 머리 가운데로 딱 가운데 가르마한 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생 같은 말투로. 외계인은 물리쳐야죠.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나쁜 거예요. 게다가 총기 휴대는 불법이고요. 다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대화하면 되는 걸 평화롭게 해결하면 되는데 왜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는 여자 진중권, 단발머리 진중권. 이게 둘째 메달이에요. 근데 이런 애가 국회에 있다라는 게, 그리고 이런 애의 이런 계속해서의 이런 어그로를 봐야 된다라는 게 진짜 짜증이 이빠이죠. 그리고 일단은 필리버스터는 어쨌든 강제 종료됐어요. 정의당의 도움이 없이도 180석을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얻었어요. 어쨌든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뼈 아픈 거야. 정의당의 존재감이 이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좋으니? 근데 여러분, 공수처법이 어저께 그러고 나서 바로 처리가 됐잖아요. 조홍천 반대했습니다. 조홍천 기권했습니다. 조홍천이 이 사람 민주당 사람 맞습니까? 이 무늬만 민주당에 있을 뿐이지 진짜 반민주당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홍천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뉴스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공수처법 통과되는 날 비례대표 공천을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그 정당이 하는 게 지난 2월에 그 중앙선관위에서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열린 공천, 클린 공천을 각 당에서 했잖아요. 다 오픈하는 걸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당 대표가 한 20% 정도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꼽고 전략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미신 공천하고 사천 같은 걸 했단 말이죠. 근데 사천을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결국은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전략 공천할 수 있게 선거법을 고쳐버렸어요. 이제 당 대표나 안에 있는 그 실세들이 적어도 몇 프로 이상은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게 법을 고쳐버린 거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이 민주당에 숨어있는 진짜 이거 흑막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 파워가 대단하구나. 경제3법을 보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하지만 이 선거법 통과시켜서 결국은 전략 공천을 다시 해서 자기들의 힘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민주당 안에도 있구나. 정말 국진당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하는지. 한쪽에서는 계속 개혁 법안을 통과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그 힘과 그것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 거꾸로 가려고 하는 과거의 도로민주당으로 가려고 하는 이 세력들 간의 이 진짜 팽팽한 기싸움이 여전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저께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어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내내 주장했던 이 네이버의 문제. 네이버의 뉴스 편집의 이 보수 편향, 이 수구 세력의 편향이 너무 심하다는 게 어저께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아예 통계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지금 중앙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서울경제 이런 중앙일보 같은 소위 말해서 수구 보수, 극단적으로 수구 보수한 언론들을 앞에 탑에 혹은 그 처음 시작 뉴스 페이지에 실는 비중이 매일매일입니다. 7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쟤네들 그 보수에 편향된 언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네이버의 페이지 부는 하루에 3천만 부가 넘어요. 3천만 부. 그리고 네이버 같이 이렇게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뉴스 편집권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뉴스 편집을 해줘갖고 앞에 쫙 걸어주잖아요. 조중동에 원하는 뉴스 프레임과 그 네이버의 편집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극적이면서도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뭐 싫어하는 건 기본이고 윤석열 뭐 이렇게 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사실상 조선일보의 브레인 역할을 네이버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늘 이건 AI가 하는 거야. 이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100% 뻥이에요. 네이버의 뉴스 편집을 매일매일 보고 뉴스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이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 방통위가 이 네이버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저는 이 방통위의 이 직무 위기라고 봅니다. 사실 네이버 같이 이렇게 독과점이 심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보수 편중이 심한 이 포탈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10년 이상 이렇게 방기에 놓는다?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적어도 그 개혁적이라고 하는 방통위원장이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 저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윤영찬 의원이 있긴 하지만은 민주당 의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심지어 나경원은 네이버에 방문해가지고 검색어 자기 이름 올렸다고 난리를 쳤는데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향된 그 뉴스 편집을 네이버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집자 불러가지고 국감에 부르지도 않아요. 저는 열린민주당에서 뭐 최강욱 의원이든 아니면은 강민정 의원이든 네이버 편집자, 뉴스 편집자를 좀 불러가지고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 왜 이러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쟤네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제대로 자료를 내고 있는지, 네이버는 진짜 너무 제가 볼 땐 심각해요. 저는 뭐, 하던 말던, 뭐, 거의 뭐, 정부가 뭘 하든 얘네들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나가거든요. 조금이라도 신경 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편집 못 해요. 저는 제발 좀 방통위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네이버의 이 보수 편향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 국회에서도, 국감에서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